안녕하세요. 제제쌤입니다. 오랫동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유튜브 업로드를 미뤄왔었는데요. 사실 내가 임용고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어제 읽은 역행자라는 책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저한테 용기를 주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선생님들께서 임용고시 2차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업 실현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수업은 교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생님들의 태도입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에 바로 교직에 투입이 되실 텐데 문제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단정한 복장과 머리 모양으로 안정감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웃으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면접 때도 그렇고 너무 기계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보다는 밝은 미소로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과 눈 맞추려고 하는 모습, 잘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이상적인 교사상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서할 때 등을 돌리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자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교사의 무기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목소리와 또박또박한 발음, 강약 조절으로 가상의 학생들과 평가위원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업 실현이 어색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3월에 교단에 서 계실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감과 자연스러움을 이끌어내주세요. 두 번째는요, 수업 진행입니다. 수업은 교사가 기획하고 구성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도안을 쓸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일반화된 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시 내용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소개, 개념 설명, 학생 활동, 공유 및 평가, 다음 차시 내용 소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죠. 내가 이러한 과정을 숙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유려하게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실현의 경우에 지정된 일부 과정만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수업을 떠올리게 하시면 베스트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번 단원 시작할 때 학생들이 미리 냈다고 가정하는 사진을 동기 유발 자료로 사용한다거나 개념 설명하실 때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헷갈렸던 개념과 비교를 한다거나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게 수업이라 할지라도 교사가 어쨌든 판을 만들고 배움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멋진 지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개별화입니다. 개별화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실현할 때 대부분 짝활동 혹은 모둠 활동을 구상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 과정에서 모두의 이해도와 참여도가 절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회 지도를 넣을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비계를 어떻게 제공하실지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순회지도 요소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많이 썼던 게 역할 배분 갈등이라던가 전자기기 독점 문제를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생활지도 측면에서의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순회지도에서 보통 2가지 정도는 언급을 하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학습과 관련된 수준 차이로 순회지도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쉬운 예시를 들어주면서 용어부터 찾아보게 한다거나, 이미 활동을 끝마친 학생에게는 적절한 심화 과제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학생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한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활동뿐만 아니라 개념을 설명할 때도 학생들의 수준과 경험을 고려한 개별화가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학생의 경험을 고려한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죠. 다만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소규모 테마 여행을 갔을 때거나 외부 답사를 갔을 때, 혹은 지도 만들기 활동을 할 때, 학급 문고 만들기 활동을 할 때 등등 학생들이 경험한 것들과 연결해서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죠. 결국 교사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학습자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개별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을 잘 활용하셔서 개별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자료 활용입니다. 특히 지리과에서는 지도를 포함한 미디어 자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료 해석을 이끌어내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개별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자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채점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출제자가 왜 이 수업에서 이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친절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라고 하면 가로축, 세로축, 단위 같은 것도 잘 짚어주시고, 사진이라면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할지, 지도라면 어떤 지역과 자료를 표현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선생님이 답을 정해서 그걸 알려주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학생들의 답변을 잘 가공해서 학습 목표 성취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 해석에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발문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무엇인가요? 어떤 점을 알 수 있나요?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나요? 등등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발문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개념 설명에서의 차이보다 어떤 발문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교수 역량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시되 교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발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자료와 관련해서 제시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발문을 할 것인지를 많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수업 실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요소를 알려드렸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제한된 시간에서 수업을 구상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수업 실현 영상을 직접 찍어보시고 평가하실 때 위에 4가지 요소를 좀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중요한 건 수많은 연습과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완벽한 선생님의 모습에 가까워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